네, 지난 5월 21일 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미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총격을 받아서 숨지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범인은 누구고 총격을 받은 이 희생자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약혼한 사인 주미 이스라엘 대사 남녀 직원 2명이 이제 21일 날 총격 사망을 받아 숨졌는데요. 그러니까 워싱턴 DC 현지 유대인 단체 행사에 이제 참가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용의자가 이제 잠입해 들어가서 그냥 총격 뭐 이게 난사가 아니라 그냥 조준사격 이게 딱딱하고 확인 사살까지 했어요. 끝까지. 그래서 이제 뭐 뉴스에서 한번 다 나왔지만 좀 비참하게 좀 살해를 당했죠. 그런데 용의자가 누구냐면 엘리아스 로드리게스라고 미 시카고 출신 현지인 백인이에요.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미 시카고 출신의 30대 남성으로 두 남녀 대사관의 직원에게 총격을 가한 후 이제 또 팔레스타인 해방 뭐 이런 구호를 외치고 구속되는 과정에서 그 영상에도 나와 있는데 하고선 유유히 빠져나왔는데 경찰에 이제 잡혔는데 가자지구를 위해 했다 뭐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응징한다 뭐 이런 멘트를 날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살된 남성 공광원이죠. 야론 리친스키는 30세이고 주미 대사관의 정무과 보좌역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분석하고 이런 리서처고 이 사람의 이력에 대해서 이제 현지 언론에 여러 가지 보도 나고 인문평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리치스키 공관원은 독일계 기독교인 아버지와 유대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메시아닉 주죠. 그리고 유창한 독일어 실력은 물론 예루살렘에 소재한 히브리 대학에서 아시아 지역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일본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통. 그러니까 우리 동아시아 쪽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안타깝게 이제 사망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메시아닉 주로서 그 세계관을 이제 그대로 발표하고 있는데 공광원 지인에 따르면 리친스키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평소 종교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들이 뭐 국제정치나 정치를 논하면 안 된다라는 지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정치의 기본은 인간에 대한 통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 체계에서만이 인간을 제대로 통찰할 수 있다라는 신조 아래 이제 외교관의 직업을 그냥 하나의 그냥 커리어가 아닌 신앙적 소명으로 여기고 했다고 이제 일무평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좀 일이 발생했고 또 그의 약혼녀 사라 밀그램은 26살인데 같은 대사관 총무과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그 가교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비정한 미션을 갖고 나왔는데 이게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죠. 꼭 이런 온건파를 또 살아야 하는 게 이게 과연 그 이팔 평화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국 말고 그 해외에 있는 이스라엘 공간, 뭐 대사관이라든가 이런 그 공적인 기관 이곳을 향해서 그 벌이는 테러. 이번에 그 외교관들 그 대사관 직원이 이렇게 이번에 테러를 당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을 향한 이런 테러 공격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 번 있었죠. 예, 그렇죠. 지난 70여 년간 이스라엘은 인도, 영국, 태국, 터키 등 외교 공관들을 항상 기관, 건물은 물론 이제 공관원들, 직원들도 적성국의 암살 테러에 항상 이제 노출되어 있고 시달려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특이사항만 몇 가지 짚어드리자면은 이제 특히 이란이 지난 1992년에 이제 주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대사관에 폭탄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이때 직원 10명이 사망하고 95명이 이제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92년이고 그다음에 또 큼직한 일이 지난 이제 유명한 이제 1973년에 이제 검은 9월달 테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테러 세력이 워싱턴 대사관에 있는 이제 무관이라고 그러죠. 밀리터리 아타시의 대령을 갖다가 이제 사살을 했어요. 어디서 했냐면 자택 메릴랜드에서 이제 사살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암살 사건이죠. 그런 것처럼 이게 항상 이스라엘 대사관은 대사 직원들 이런 사람들은 일반 타국 이제 주재 뭐 예를 들어서 이집트 대사처럼 이렇게 자유스럽게 활보를 못해요. 그러니까 약간 마인드 자체가 외교관들 자체가 약간 그 전투병력의 마인드로 이렇게 험지에 들어간다, 위협 지역에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임무에 임하고 있다고 해서 좀 그 외교가의 분위기가 좀 씁쓸하다는 걸 평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거기 그 대사 만나러 몇 번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갔더니 그 대사관 그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이스라엘 국기하고
대한민국 국기 꽂아놓는 그렇게 깃대라 그래야 됩니까? 받침대 이게 다 뽀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했더니 대사관에 볼 일이 있는 것처럼 찾아왔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거기서 난동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다 뽀개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무 공간 구체적인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되게 엄격하게 그 출입자들을 관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만큼 우리나라도요, 이 테러에 대해서 이 대사관 직원들이 굉장히 민감해 있더라고요. 예. 요번에 그래서 워싱턴에서 이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을 희생시켰던 테러범, 알리아스 로드리게스. 이 이름 들어보니까 이 남미 쪽 사람 대통령인 것 같은데, 로드리게스. 스페인 이름이에요. 히스패닉.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이제 최초 사건이 터지자 이제 그 사회적 불안 및 잠재적 위기를 사전에 예측 평가하는 그 연구센터가 있어요. 리서치 연구소가. 그게 NCRI라는 그 연구기관인데 여기서 최초로 이제 긴급 보도 긴급 이제 정황 보고서를 올렸는데요. 그 문제 엘리아스 로드리게스 30대 남성이 미국 현지 시민권자입니다. 뭐 팔레스타인 계열은 아닌데 그 30대 남성이 한때 중국 공산당 예산 지원을 받는 미국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주의 해방정당의 멤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PSL 정당이라고 파티 오브 소셜리즘 앤 리버레이션 정당인데요. 이 정당 활동이 이뤄있다고 밝혀졌는데 저 사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로드리게스 사진은 예, 저 사람이 그 PLS 정당의 산하 언론 매체가 리버레이션 해방뉴스라는 그 매체인데 여기서 지난 2017년에서 활동하면서 저게 지금 이제 반자본주의 시위를 하는 그 장면인데 저게 포착이 됐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PLS 정당은 저 사람은 우리 탈퇴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저 기사를 내려버렸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기사를 내렸는데 그러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는데 이 PLS 정당이 단순히 미국에 있는 소수 공산당 정파 이런 걸 넘어서 중국 공산당뿐만 아니라 이란, 러시아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어요. 해외에서. 그런데 이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 재정 지원하냐면 단일 진보 펀드라고 있습니다. Progressive Unity Fund, PUF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모금을 해서 중국 공산당한테만 들어갈 뿐만 아니라 PLS 정당뿐만 아니라 코드 핑크, 그다음에 인민포럼, 앤서 이게 다 시청자 같은 생소한 극자 NGO 단체인데 이게 다 전부 다 극자 반이스라엘 친중 단체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은 지금 현재 미국 해외 로비스트 등록법 파라법의 위반으로 미국 의회에 고발된 상태고요. 수사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이제 이 정당에다가 돈을 보내려면 아까 얘기했던 그 PUF 펀드 운영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요게 이 운용 책임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이제 중국계 이제 네빌 로이 싱햄이라고 중국 공산당 해외 금융자산 관리 총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이 지원하는 사회주의 정당 활동한 사람이 이번에 이제 팔레스타인 미션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대사관 2명을 이제 살해한 것이죠. 암살을 한 것이죠. 그리고 재밌는 게 그냥 중공의 그 오염도뿐만 아니라 그 PSL 정당의 창당 발기인 그 창립 멤버들이죠. 다수의 당직자가 미국 내에 있는 그 프레스티비라고 이란 선동 매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29개월에 거쳐서 200여 차례나 출연한 전력도 있고 어떻게 보면 중국, 이란 이런 팔레스타인 이슈는 같이 한 몸으로 움직여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반유제 그 폭력과 폭동의 조장 창구라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발생한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을 향한 이 테러, 이것도 사실은 이제 반유대주의에 기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건데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반유대주의 범죄, 반유대주의 폭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국의 명문대가 그 반유대주의의 어떤 근본적인 뿌리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하버드 대학에 대해서 그래서 칼을 꺼내든 게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까? 요번에 안 그래도 그 사건 있은 그 다음 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죠. 하버드의 해외 유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한다. 이제 유학생 받지 마라라고 이제 초강수를 든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30대 로드리게스라는 청년은 이제 극자 사회주의 활동을 하면서 이제 팔레스타인 그 테러를 팔레스타인
그 명분으로 이제 이스라엘한테 반유대 테러를 한 거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정당에 가입이 안 돼도 그런 어떤 극소수의 극자 세력만이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왜냐하면 미 명문대 중심으로 해외 유학생들에서 이미 이론적 철학적인 그 훈련을 받고 나온다는 거죠, 사회로.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초광수를 둔 거예요. 유학생 받지 마라.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하버드 명문대. 근데 그 배경이 이제 이미 국토안보부죠. 그 DHS라고 해서 국내 공안 치안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부가 유학생들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활동에 대한 상세 기록을 지난 4월 30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제출 요구 안 했어요. 제출을 거부하자, 그 다음에 이제 거부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강경 조치가 나온 것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이미 하버드도 여러 차례 과거에도 보도해 드렸지만은 반이스라엘 성향의 입학, 그 유학생들 막기 위해서 유학생 제도 개편, 그 다음에 중국 연계성, 이 두 가지 문제를 완전 그 실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계속 지금 거부하고 있고, 지금 법원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법원 리걸 게임으로 지금 벌리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트럼프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한 것이죠. 그 미국 정부에서 가장 그 지원금을 많이 받는 대학이 이 하대더라고요. 예. 하대 아시죠? 예, 하대 해야죠. 그래서 하대 해드는 하대 해야죠. 스대는 네, 잘. 스탠포드대, 네. 콜대, 콜롬비아 대학. 오케이. 그러시군요. 버대, 버지냐? 버클리대. 오케이. 근데 하버드 대학의 이 반유대주의, 친중, 이게 어느 정도길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친중뿐만 아니라 친중이랑 반유대는 한 테마로 움직여요. 아하. 최근 그 트렌드가 예전엔 따로따로 움직이는데 이제는 한 테마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사례로서 이제 미연방 정부 범정부 테스크포스를 꾸렸어요. 이제 미국의 이제 보건복지부 안에는 이제 인적관리본부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관할 사항이고, 그다음에 연방정부 총무청까지 총동원돼 가지고 이제 실태 조사를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하버드 했더니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하버드는 여전히 반유대 폭력 근절에 대한 대책은 없고, 오히려 친팔레스타인 폭력 집회를 주관하는 그 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고, 두 번째고, 또 하버드 대학교의 그 학보 있죠. 그 크림슨이라는 매체인데, 그 학보지에 따르면 캠퍼스 내 반유대 혐오 범죄가 지난 2022년에서 3년 기간에 전년 대비 55%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혐오 범죄가 계속 일어났고, 사실상 이스라엘 포비아가 범용이 된 거예요. 사실상 그 대학 도시에. 그리고 또 재미있는 또 폭스뉴스에 따르면 하버드는 중국 신장 개발 건설 기업과 함께 공동 학술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장 개발 건설, 이거 뭐 건설 회사처럼 보이는데, 이 약자가 뭐냐면 XPCC예요. 그 회사 이름이. 근데 그게 뭐 하는 데냐면, 신장 위구르 학살을 주도하는 그 중국 공산당의 준군사 조직입니다. 패러밀리터리 조직인데, 여기에 영국 파트가 있어요. 그 영국 파트 직원이 하버드대에 가가지고 공동 학술 행사를 하는데 리서치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으로부터. 그럼 뭘 받느냐라고 들여다보니까, 이제 신장 위구르에서 이제 장기 적출을 하지 않습니까? 약간 생체 실험 의혹이 많이 있고 국제사회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리서치 지원을 지금 하버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장기적으로 이게 이런 장기 적출 이런 생체 실험 의혹이 이제 중국에서 주로 미국에서 못 하니까 하버드가 연구 지원을 해가지고 사실상 중국에서 하는 건데, 과거에도 우리 우한 바이러스라고 아시죠? 네, 그렇죠. 그것도 원래 미국 내에서 게인 오브 펑션 연구를 못 하게 됐어서 그걸 중국에다가 연구소에 설립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코로나가 나왔다고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케이스로 이제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생체 실험한 걸 하버드가 연구 지원하는 다는 의혹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더 이상 이제 음모론이 아니고 이제는 거의 팩트에 가까운 사실인데, 근데 그 말씀했던 그 건설회사 비슷한 XPCC가 이제 하버드랑 이렇게 공동으로 조인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하버드 대학은 이제 명문대학이다 보니까 미 국방부의 이제 그 국방과학 기술에 대한 연구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그런데 혼자 그 연구하면 되는데, 그 방산기술 연구 보조금을 중국이랑 같이 이거를 공동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미국의 그 안보 기술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미 국방성의 AI 군사 기술, 항공기 첨단 소재,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재료를 써서 가볍고 강하게 만드느냐, 뭐 이런 군사 용도 연구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중국이랑 진행한다라는 거죠. 그럼 사실상 최근에 뭐 딥시크라고 AI 중국계 나왔는데 이게 걔네들이 개발했다기보다는 또 다 훔친 거죠. 근데 그 하버드가 그 창구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XPCC라는 아까 얘기했던 그 건설회사 비슷한 회사가 사실상 국방기술을 미국에서 하버드에 있는 국방기술을 빼내는 데 역할만 할 뿐 아니라 이게 이란이랑도 또 국방과학 기술을 또 교류하고 있어요. 그 이란의 어떤 핵기술이나 이런 것까지 한다는 정황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하버드가 미국의 최대 적성국인 이제 중국하고 이란을 이제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 유학 그걸 철폐한 그 핵심은 사실상 반유대도 있지만 그 중국의 기술 탈취, 그 유학생 자체가 휴민트예요. 간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철퇴나 정조준하고 봐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이제 하버드에 연간 23억 달러의 기부금으로 이거 연구비를 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 유학생들 많이 입학시키고 대학원에. 그럼 사실상 이공계 중국 유학생은 휴민트로 하버드의 연구기술을 다 빼내가지고 중국에 갖다 주는 역할을 하고, 카타르는 연간 20억 달러, 사실상 이란이 지원하는 것이 이란의 금융 대리 총책이니까 그 기부금으로 입학한 사회과학 계열 유학생들은 이제 반유대 폭력 선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중국 애들은 이제 국방과학상 빼내고 수학 못하는 그 사회과학 계열 유학생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명문대의 얘네들 들어가가지고 이제 반유대 몸으로 때우는 시위나 하고 있는 거죠. 폭동 시위 같은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세뇌가 돼서 나오는 건데, 왜 제가 이렇게 수학을 잘하냐 못하냐 구분을 하냐면, 마치 현지에서는 마치 트럼프가 뭐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 프레임을 지금 하는데 그 프레임 아니에요. 이거 간첩 제거내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그렇게 뭐 내가 친팔레스타인 하겠어, 이게 아니거든요. 콜롬비아 대학, 아까 언급하신 콜롬비아 대학생도 전체 정원의 반 이상이 유학생이에요. 그럼 유학생이 뭐 공부를 잘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카타르의 기부금을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상 무전형 시험이라고 하더라고요. SAT 성적, 수능 성적을 아예 안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UC 계열, 캘리포니아 주립대 계열 학교들은 얼마 전에 연방정부에서 이제 판결이 나왔거든요. 소수 인종으로 카테고리 적어가지고 입학 사정하지 말라고, 점수를 메리트 기준 하라고, 그걸 갖다가 헌법 소원을 내서 이제 합헌 판결을 받았어요. 그 폐기를 했죠. Affirmative Action을 DI 기준으로 입학 사정하지 말아라. 근데 UC 계열의 학교들, 버클리나 뭐 UCLA 같은 경우는 아예 점수 안 보고 자소서만 봅니다. 그럼 자소서에 이제 다 나와 있죠. 내가 어떤 인종인지. 난 어렸을 때부터 팔레스타인의 민족과 공감하고 있어. 그럼 걔는 합격. 점수가 없어. 점수 안 봐요. 무시험 전형으로 들어가는 이런 행태가 어떻게 보면 반유대 시위꾼들을 학교에서 양산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가 팔레스타인이 좋아, 이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해외 펀드로 들어가서 입학한 애들이 이제 사실상 시위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명문대에 딱 간판다고 나 하버드 출신이야, 나 지성이냐 흉내내면서. 그래서 수학 못하는 애들은 반유대 폭력, 수학 잘하는 중국 유학생은 이제 그 국방과학 기술 그 탈취하는 간첩, 휴민트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철퇴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배경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의 본질과 속살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콜롬비아 대학을 갔어요. 콜대를 갔더니 야, 거기 뭐 반유대주의 시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메카죠, 메카.